저는 현재 그 카타르에 있는 그 코리안 메디컬 센터에서 한의사로 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세요. 네, 이거는 딱 그 3년 전 파일을 그대로 가져왔던 건데, 실은 제가 항상 한의대를 들어왔을 때 나는 언젠가는 해외로 나가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한의대 이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3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의대를 들어가고 나서 졸업하자마자 아마 지금 청중에 있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선생님들이실 텐데 딱 이 시기쯤에 나는 졸업하고 나서 바로 미국 가야지 해서 그 여름방학 동안에 뉴욕 가서 탐방도 해보고 많은 선배님들을 만나보고 왔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그때 생각을 했던 게 내가 많이 경험이 부족하고 인턴 레지던트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면 인턴 레지던트를 지원해보고 이제 병원을 합격하면 그럼 그때는 병원을 가고 만약에 합격하지 못하면 그때 해외를 나오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약간 지원을 해봤었는데 다행히 또 병원을 붙게 돼서 그때 미국을 가지 않게 되고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미국 가는 거 대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병원을 가게 됐어요. 근데 병원을 가게 돼서 어쨌든 인턴, 그다음에 수련의 생활,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나서 또 그때 제가 미국 가야지 하고 오히려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있을 때 수련의 시기에 제가 미국 친구사 자격증을 따는 시험을 봤었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만 따고 나면 다시 미국 갈 생각으로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또 오히려 그때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있던 중이어서 어차피 그러면 박사학위를 시작한 바에야 끝내고 갈까라는 생각에 이제 대학교에 남아서 연구 펠로를 하고 또뭐 국제치료센터 근무를 하면서 더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박사학위를 따고 나서야 그제서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다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을 가자 해서 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다 저랑 똑같은 절차를 밟으실 필요는 없는데 저는 이렇게 좀 긴 과정을 통해서 한국에서 쌓을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쌓고 나서 미국을 진출했었다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 갔다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다시 접고, 이제 애들과 같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러다 한국으로 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진료에만 적당을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고민 끝에, 내가 그래도 경력을 이제 간접시키고 싶진 않고, 근데 환자를 보기에는 너무 신체적으로, 체력적으로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오히려 이제 교육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자대 한방병원에서 메디컬 아카데미 쪽에서 계속 한방 교육 콘텐츠를 만들면서 경력을 좀 유지했고, 그 다음에 주 7일 하베스트 근무하면서 또 이제 한방 콘텐츠를 만들면서 경력을 유지를 했는데, 문제는 한 2, 3년 그렇게 활동하고 나니까 되게 환자를 다시 보고 싶은 욕구가 많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차에 환자를 어떻게 좀 보고 싶은데, 또 약간 외국에서 보고 싶은 그 갈망도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괌도 알아봤었고 뭐 하와이도 알아봤었고 미국 친구로 자격증을 따는 게 있었기 때문에 해외를 어디를 가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되게 완벽한 타이밍에 대한 한의사회 회장님께서 이런 카타르라는 나라에서 한의사를 뽑고 있다라는 되게 너무너무 중요한 정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대한여한의사회에 좀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정보를 너무 필요했던 타이밍에 주신 덕분에 제가 바로 저희 남편한테는 그냥 통보하듯이 나 이런 자리가 있다는데 지원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갈 때 되게 중요했던 거는 준비해야 되는 게 영어 공부해야 되고 미국 친구사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으로 갈지 한번 알아보고 비자를 또 알아보고 영주권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네 가지를 알아보는 게 순서였다면 카타르는 솔직히 되게 다릅니다. 오히려 자리가 먼저 생겨야지만이 진출을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나를 뽑겠다는 그런 병원 스폰서가 있으면 그 스폰서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게 되고 그 스폰서를 통해서 지금 시험 없이 면허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차이가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카타르라는 나라를 정하게 된 이유는 결국 이제 딱 때마침 좋은 타이밍에 정보를 얻었고 그때 저는 새로운 경험과 환자 치료에 대한 욕구가 있었고 또 가장 큰 차이는 미국에 있었을 때와 지금 이 가장 큰 차이는 미국 갈 때에는 애들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었어요. 그때는 애들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카타르 갈 때는 그때는 애들 둘이 있었는데 애들이 또 되게 큰 제 결정사항이 되었었습니다. 애들이 3살, 지금 5살인데 애들 교육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던 시기였고
그다음에 또 한국에서는 이제 뭐 그 도우미분을 이용해서 같이 이제 그 애들을 돌보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뭔가 내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서 보조 도우미도 부담 없이 그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카타르를 가보니까 이 환경이 다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우선 여기는 그런 보조 도우미 분들의 인건비가 한국처럼 비싸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한번 카타르를 가봤는데 신기하게도 정말 정말 안전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 실제로도 구글 쳐보시면 알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고 나와 있고 또 교육 환경이 되게 좋은 게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어를 100% 거의 다 씁니다. 그래서 영어를 쓰면서도 되게 문화가 다문화 다인종이 갖추어져 있는 환경이었고 되게 가족 중심적이고 아이 친화적이고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고 한국을 되게 좋아하고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되게 좋은 환경인 것 같아서 남편도 한번 같이 와보더니 아, 여기서 너랑 애들이 이제 한번 새로운 삶을 꾸려보는 거 되게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한번 찬성해 줬습니다. 그래서 카타르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중동 지역에 우리가 되게 어, 그냥 막연하게 뉴스를 보면 위험한 나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자들한테는 되게 안전하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점을 꼭 이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카타르나 중동 진출, 뭐 중동 두바이, 아부다비 다른 나라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실상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건 한국 항해사 면허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미국 진출처럼 NCC AOM 시험이나 캘리포니아 시험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오히려 이제 이력서만 잘 준비하시면 되는데 이 제일 처음에 병원, 그 코리안 메디cal 센터처럼 나를 고용해 줄 그 병원을 먼저 구하면 그 스폰서가 이제 같이 면허를 이제 발급받게 됩니다. 근데 그 면허를 발급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나라에서는 경력을 쌓을 의사를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경력을 다 갖춘 상태에서 전문가인 의사 고용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GP는 정말 제일 낮은 단계로 보고 있고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나면 스페셜리스트,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나서 또 임상 경력이 한 4년, 5년 있을 경우에는 컨설턴트 등급으로 나눠서 이 세 가지 등급의 의사가 월급과 베네핏 차이가 정말 정말 큽니다. 그래서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컨설턴트 단계일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많은 의사분들이 뭐 왕복 항공권, 뭐 비즈니스 클래스, 그 다음에 뭐 월세, 뭐 차 다 해주고 여러 가지 베네핏이 있는 반면 스페셜리스트는 그런 베네핏이 뭐 비즈니스 클래스가 아니라 이코노미에서 업을 주는 걸로 바뀌고 뭐 GP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베네핏이 아예 없고 월등하게 그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 카타르를 오고 싶으시다면 저는 그래도 스펙과 이력 그리고 경력을 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옆에 제가 그 주소를 적어드렸는데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여기 카타르의 최신 이제 정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의사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 2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 시험을 볼 필요는 없지만 이제 이 면허를 등록하는 데 있어서 증명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의사라는 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건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절차별로 다 한번 준비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엔 너무 이제 절차가 많아서 절차가 어느 정도로 많냐면 이거를 절차를 시작해서 다 단계를 끝나는 데까지 정말 적게는 6개월인데 많게는 3년까지 걸리신 의사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저희 치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면허를 발급받는 데까지 3년이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되게 인내심을 가지고 면허를 발급받는 곳이 이제 카타르인 것 같은데 어쨌든 한의사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7개월 만에 다행히 받을 수 있게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신기했는데 미국에서는 미국 친구사 시험을 봐야 되지만 카타르랑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환자 로그북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환자 진료를 보신다면 이 환자 로그북 작성을 안 하실 가능성이 있는데 이 보는 환자들의 이제 아이디 그리고 성명 어떤 진단명을 왔는지 어떤 치료를 했는지 아큐펑처, 커핑 이런 걸 간단하게라도 엑셀 파일에 모아두시면 이거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난 환자분들 워킹션트 로그북을 만들어 두신다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병원에서 출연하신 분들께서는 어차피 병원에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의무교육팀에 부탁을 해서 발급받아 달라고 하면 이제 그거를 보내주니까 환자 로그북 하나 갖고 있으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여기는 되게 특이한 것이 부항 면허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항 치료를 거의 할 수가 없었거든요. 환자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특히 피를 뽑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데 여기는 부항이 여기 종교적으로 쿠란에 적혀 있을 정도로 되게 적극적으로 추천이 되고 있는 치료법이다 보니까 이 부항을 히자마라고 부르는데 히자마 치료사 문화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보건복지부 통해서 한국에서는 한의사가 침, 뜸, 부항, 뭐 전침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되게 어렵게 문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출했는데도 알겠어. 근데 부항면허 다시 추가 신청해. 이렇게 연락이 왔을 정도로 이제 침 장학을 따고 부항면허는 따로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 추가 발급받을 때 또 환자 노트북을 요청해서 제가 이제 그동안 부항 치료를 몇 명 했는지 숫자를 적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외에도 여기는 범죄 경력이 있으면 들어오질 못하기 때문에 범죄 경력 증명서, 건강증명서 되게 필요하고 이 데이터 플로우라고 하는 게 이 중동 지역에 되게 특수한 그 과거 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인데 이 제3기관이 내가 이력서에 근무했다고 하는 곳들을 모두 연락해서 내가 이제 제출한 이력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단계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번거롭긴 했는데 제가 만약에 일했던 곳들이 있다면 그 대표 원장님들이랑 그다음에 그 실무진 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플로우 단계에서 혹시라도 내가 근무했던 곳에 연락을 했는데 뭐 나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해주면 되게 그 발급 절차가 쉽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진출과 좀 차이점을 좀 더 그 찍어서 그 설명드린 거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쨌든 카타르에서 한의사는 한국에서의 대우를 기대하면 역시나 안 됩니다. 미국이랑 마찬가지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항이라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부항을 치료를 이제 적극적으로 좀 기술을 좀 많이 연마하시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기는 침을 뭐 초음파를 활용해서 침을 쓴다거나 약침을 쓰는 게 금지는 되어 있어요. 쓰진 못하고 있고 신기한 모든 물리치료사들이 다 침을 쓰기 때문에 내가 다른 물리치료사랑 차이가 나게 한약적 침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침을 물리치료사가 되게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한의사로서의 침 치료를 이제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이사님, 죄송합니다. 저희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이제 거의 마무리할게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외국 나왔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내 한의학의 치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노하우를 익히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 이름을 풀어서 외우기 쉽게 내 이름이 캐스인데 뭐 이런 약자가 있다라고 우스갯소리로 할 정도로 말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이것도 넘어갈게요. 그냥 어차피 왜 카타르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새로운 경험 많이 해보고 싶다. 애들 교육이 되게 좋았다. 안전한 나라이다. 그리고 뭐 경제적인 이유도 없지 않았다. 한국 구원장보다는 훨씬 더 많이 준다. 이게 제 결론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저는 여기가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때 저도 어떤 한 교수님께서 이 시기에 꿈꾸는 건 모두 다 이룰 수 있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2010년도니까 국시 보기 직전에 한번 제 꿈을 적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뒤늦게 보니까 거의 15년 후에 보니까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제가 내가 30세 지나고 나면 세계로 나가서 정말 세계 해외 경험 많이 쌓고 싶다라는 게 제 꿈표에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쨌든 지금 많은 다양한 꿈을 꾸고 계시겠지만 나에게 해외를 진출하는 것이 꿈이라면 정말 그래서 여러 선배님들이 정말 많이 있으니까 전체 모든 나라에 거의 다 큰사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꼭 적극적으로 연락해서 정보 얻으시고 그 다음에 진출하시는 거를 저는 너무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시간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혹시 정보가 더 필요하시면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인스타그램으로 소통을 하기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으로도 계속 정보를 올릴 예정이니까 이쪽으로도 연락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 이메일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특히 대한여한의사회 후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항상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이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죄송합니다.